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에 대한 순으로 제320회 예산국회 제2차 정례 4차 본회의를 기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1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목과 회계과 교육, 치료학과 산업건설국장 경제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수 있는 의원님은 심한대 의원님, 이걸 부의장님, 이상호 의원님, 이정선 의원님, 임정용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장님, 김태근 의원님, 박종수 위원장님 순으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한대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국민 여러분, 장승관 의장님을 비롯한 공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눈과 발이 되어주시기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한대 의원입니다. 3.1차 본의원의 군정질문 문화관광과의 관광과와 회계과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방문객 유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공유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시티투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 인원이나 만족도,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안내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과 타 지역 방문객 대상 모두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SNS 디지털 기반 홍보 방안의 확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과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 파악과 관리체계 정비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현황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내부 중인 공유재산은 읍면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 행정력이 상당히 분산되었고 이로 인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올해 추진해준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단점유나 무단경작 사례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는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던 재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현장에서 민원 대응과 정서적 갈등이 동반되는 어려운 업무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통해 사전에 국민들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도 높이는 데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세무관리께 우리 군 지방세 세수 현황 및 향후 보전기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행정, 복지, 생활인프라 운영을 위한 재원이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있어 상징성을 가진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 전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은 지방세 감소를 가져오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세무과로부터 제시받은 자를 보더라도 2025년 지방세 징수 전망에서도 주민세와 재산세는 전년 대비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는 인구 감소와 직결된 세의 수입입니다. 향후 전망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세의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자동차세와 담배세 증가로 기존 세수 목표했던 1,377억 원을 1,325억 원으로 징수 목표를 방향 조절하고 이에 따라 약 18억 7,500만 원의 추가 징수가 예상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의 증가는 결코 반가운 세 수입이 아니라고 보내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와 담배세가 늘어나는 만큼 환경부담금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 지방세 감소 우려는 강 건너 불균이 아닌 우리의 불똥이 갈등에 불이라고 합니다. 제출에 따르면 우리 군 재정 발주는 13.69%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 군 평균 11.31%보다는 다소 높은 자립도를 보이지만 여전히 20%에서 못 미치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아이 되는 것은 2022년 기준 10.63%에서 매번 자립도가 증가하여 2022년도 대비 3.06% 높아했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운 발굴에 노력해주신 집행부의 정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 침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의 고령화로 계속된다면 지방세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세 발행으로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소는 지역의 행정, 복지, 생활인프라 전반 운영에 어려움을
매번 이어지는 국민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기에 안정적인 세액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수립된 향후 5년 동안의 지방채 규모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예견되는 지방채 감소 리스크가 있다는 어떤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세수 발전 계획이나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생생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경에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중량기 미대부 토지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관리 특히 군민이 현세로 취득하고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군 소유 유지 문제를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촉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총 75필지 토지가 유지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고 있습니다. 1934년 취득하여 거의 10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토지부터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토지까지 취득 연도가 있어도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토지들로 왜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간 잠자고 있는 땅이 75필지가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사업 때마다 계속해서 새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 낭비를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지 하나하나마다 활용을 못하는 각자의 사정은 본의원도 들어온 바 있기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사유와 사정을 눈감고 방치하고 행정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관련을 해결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의 신규 사업에 대한 토지 취득 전 공유재산 시민을 요청하실 때 우리 군에서 소유한 유지 목록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선 검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지의 불법으로 점거 중인 건축물, 구조물, 묘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기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군청사 주차타워 유료화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비단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로 인한 시비와 갈등이 빚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차량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라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 또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개방 주차장 유료화의 전환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제출한 유료화로 인한 세입 또한 세 수입 확증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또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 실천 과정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용주차장은 국민들이 업무 또는 차량 안전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이라는 의미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이라는 의미는 무료라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세의 수입 추계는 단순 추계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차량 이동이 줄면 직간접적인 세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공용주차장 조성비 절감 등의 예산 절감 효과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의 문제는 큰 틀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충주적인
핵심 경제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올해는 소상공인이 지역사업 변화를 질문드리기 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성 보조금 중심의 정책입니다. 위기 때마다 일회성 지원금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보조금이 끊기면 정책이 효과가 사라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업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숙박업소, 제조업 등 상황이 모두 다르고 지역상권, 관광지 상권, 농촌과 도시상권 등 수요 패턴도 모두 다른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률적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초기 창업 위주의 지원이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작 기존 정부의 생존, 선언, 성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 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 사업이 많고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선정해야 하는데 무엇을 신청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정책 접근성마저 떨어져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효율적 지원이나 프로그램보다 양적 확대, 정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등록 건수는 5,156건인데 같은 기간 피업 등록 건수는 또한 3,4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3,500건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물을 만든 것은 이 수치가 말해주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단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군의 소상공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지원부의 필수적인 자료로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신규 등록 대비 피합 건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결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예산뿐만이 특화된 모든 차별화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계획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규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심 행정으로 동문서주 국민과 함께 움직이고 계신 우리 제대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서 국민의 안보를 위하여 애쓰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장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산국의 부의장 이규런입니다. 오늘 제3일차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사용허가 내역과 민원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질문사항이 있어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사용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공평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동호인들 간의 사용 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민원 관계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민원 내역을 보면 2023년도부터 파크 골프장 이용 시 협회의 사전 예약 선정으로 인한 불공정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5년 4월에는 무안천 야구장 내에서 허가 없이 파크 골프 연습을 하다가 신고된 사례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단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이나 일반 국민을 배척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특히나 파크 골프 게이트볼 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협회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협회와의 소통 부족과 미가입자 간의 협력 체계가 유지되어 서로 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눈치를 보면서 운동력에 임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건강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운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론 백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